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가르치는 다비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혹시 선생님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오! 들어봤어요. 누나 때문에 들어봤어요. 누나 때문에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보통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나요? 수능. 맞아.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보통 3학년 언니 오빠들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초등학생은 무슨 얘기를 해야 좋아할까? 막 똥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사를 해볼 건데 혹시 평상시에 역사 좋아해요? 아니요? 네? 역사 좋아해요? 관여는? 저요? 얘 안 좋아. 좋아해요. 그러면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야?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 암기? 근데 암기가 왜 어려울까? 그냥 어떤 제 거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근데 좀 재미없어서 그냥 한 개를 두고 한 개를 외우는. 일단 용어를 알아야 역사가 그냥 외우지 않고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용어를 들어가 볼 건데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 이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자기 이름 대신에 예명을 지었어.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아이돌도 활동명이랑 본명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명을 지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왕은 나라에서 제일 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의 이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왕을 뭐라고 부르는 거 들어봤어? 무슨 왕 알고 있어?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치? 세종대왕도 있고 태종, 태종도 있고 정종, 정종도 있어. 정종도 알아? 문종. 문종. 태종대세 문단세는 다 아는구나. 문종. 관종은 없어. 왕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불려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세종대왕은 자기가 세종이라고 불려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진 호칭들이거든. 그럼 살아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불렀냐면 궁궐 아래 사는 사람이어서 전하라고 불렀던 거야. 우리가 항상 사극을 보면 전하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을 시호나 묘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왕으로 끝나는 거를 우리가 시호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이 왕들 중에서 그러면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광개토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어떤 뜻인지를 알면 광개토 대왕이 뭘 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 광개토 대왕의 한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한자 잘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저희가요? 네. 무슨 혹시 한번 맞춰볼까? 광자가 광나는 거. 미칠 거 아니에요? 넓을 광자에 개자가 꽃게? 꽃게. 여러분 정말 한자를 잘하는구나. 열다 개자에 이거는 알지? 그렇죠, 땅이야. 그럼 이 사람 뭐 한 사람일까? 넓게 영토를 넓힌 사람이란 거를 알 수가 있겠지. 어느 정도로 넓혔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한 요 정도만 하잖아, 한국이. 근데 위에 있는 여기까지 영토를 다 넓혔던 사람이니까 그냥 얼핏 보더라도 지금의 땅보다 2배 이상을 넓혔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광개토 대왕이 사실 평생 동안 노리고 노려서 공격하려고 했던 나라가 백제였거든.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어?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로 해서 우리나라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었지? 3개. 3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 그 중에서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사람인데 백제랑 고구려는 역사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었어. 고구려의 원수의 나라가 백제였어.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광개토 대왕보다 더 전의 역사에 백제의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알고 있어? 네. 똑똑하죠? 똑똑하죠? 근초고 왕 때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근초고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자, 근초고 왕 때 백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제일 셌었거든? 셀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 내가 학급 회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를 얻을 수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되려면 꼭 가져야 되는 게 있었거든, 인기처럼.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어떻게 가면 되지? 기차. 비행기.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나 물건이 모이는 게 다 강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 강 중에서도 한강이었어. 그래서
한강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떤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제일 세지는지가 결정이 된 거야. 근데 백제는 이미 한강 유역에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제일 처음 전성기가 올 수 있었던 거지. 워낙에 힘이 세니까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하면서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너무 힘이 세졌는데 영토를 막 넓혀가다 보니까 고구려랑 부딪히기 시작한 거야. 당시 고구려의 왕의 이름은 고국원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백제의 근초고왕이랑 고구려의 고국원왕이랑 싸웠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졌을까? 고고원왕. 맞아, 고구려가 지게 된 거야. 고국원왕은 심지어 이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됐어. 이 고국원왕의 아들로 그 다음에 고구려의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소수리망인데 들어봤어? 길 가다가 엄마 아빠랑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 얼굴을 갑자기 확 때렸어. 아빠한테 아니면 욕을 했어. 저 때려줘. 욕하고. 그런 감정이잖아.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 하는 생각일 텐데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리망은 어땠을까? 아빠가 백제의 공격에 활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 맞아. 복수를 너무 하고 싶지. 근데 무턱대고 지금 복수를 하면 고구려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는 초등학교가 어느 초등학교지? 월천. 월천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라이벌이 어디야? 경인초. 아, 자, 경인초등학교라고 해볼게. 월천초등학교랑 경인초등학교가 체육대회를 했어. 그랬는데 완전히 경인초등학교가 전체 모든 체육대회 종목에서 이긴 거야. 월천초등학교가 완전 져서 망신을 당했어. 그래서 내년에 열리는 우리 체육대회에서는 무조건 경인초등학교를 이겨보자. 그래서 잘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이번에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경기에서 규칙을 잘 몰랐어. 그럼 그 다음에 경기할 때 어떻게 될까? 먼저 규칙을 잘 세우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딱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월천초등학교에서 생각을 했던 게 애들이 너무 상심이 큰 거야. 경인초등학교에 완전히 축구부터 배구부터 농구까지 다 져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니까 종교 활동을 했어.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불경 외웁시다. 마음을 다스리세요. 숨을 깊이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로는 아니 다음에 경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연습해야 되지. 교육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소수리망이 했던 거야. 첫 번째로 종교를 받아들여서 고구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졌어. 그 종교가 바로 불교였고 두 번째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 나라의 통일된 법을 혹시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 아는 사람 있어? 나라의 법관법이요. 아니 율령이라 그래. 말해봐봐. 율령. 율령, 이게 규칙이야. 법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큰 가르침을 주는 학교를 만들었어. 서당? 서당? 큰 가르침. 우리가 제일 커서 들어가는 학교가 어디지? 댐. 대문이요? 대학이잖아. 근데 그 대에 대자를 더 크다라고 해서 클 태자를 써서 태학을 설립을 했던 거야. 소수리망이 이렇게 체제 정비를 잘 해놨으니까 소수리망의 아들은 아니고 손주. 그러니까 소수리망의 할아버지였던 사람이 광개토대왕이었던 거야. 그러면 광개토대왕 때는 고구려가 이제 복수할 준비가 됐어. 월천초등학교가 이제 경인초등학교를 이길 준비가 다 됐어. 그럼 뭐를 해야 될까? 고구려가 백제를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지. 광개토대왕은 그래서 영토도 확장해 나가면서 백제를 공격을 했는데 당시에 여기 있는 고구려랑 신라는 사이가 좋았어. 그리고 백제랑 고구려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 팀을 합친. 근데 너무 센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을 하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공격할 수는 없었어. 광개토대왕이 너무 세니까 영토를 이렇게 넓힐 정도로. 그래서 분풀이로 누구를 공격했을까? 신라.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지유랑 다나랑 사이가 좋고 인서랑 다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다나가 인서를 딱콩 때렸어. 근데 인서가 힘으로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지유를 쿡 찌른 거지. 그래서 일본인들을 끌어들여서 백제랑 일본이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지유는 어떻게 됐을까? 신라였던 지유는 다나야 도와줘. 너랑 친하다고 나를 괴롭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당시에 신라도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광개토대왕이 그래서 신라에 가서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 이 백제 세력을 물리쳤는데 일본의 도적대들을 부르는 말이 왜구야. 왜? 맞아. 왜구.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공격해서 격퇴 물리치기도 했던 거지. 그런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야 고구려 이만하면 너무 세졌다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연호는 뭐냐면 그 해의 이름이야. 여러분 올해 몇 년이지?
2023년. 2023년. 근데 2023년을 예전에는 몇 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만약에 우리나라가 당시 옛날에는 정말 이 나라를 엄청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어떤 나라였을까? 중국. 맞아, 중국. 지우가 역사를 잘하는데? 중국이 너무 크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중국의 황제가 우리나라의 왕 같은 사람인 거 알지? 중국의 황제로 만약에 선생님이 2023년에 즉위를 했다고 해보자. 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 해의 이름을 2023년이 아니라 내가 가장 바라는 바람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야. 근데 올해부터 나는 다지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해 이름이 다지가 되는 거고 2023년은 다지 1년이 되는 거야. 이게 연호야. 그러니까 2024년은 몇 년일까? 다지 2년이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일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만든 연호 그 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던 거야. 근데 광개토대왕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모자란 것도 없는데 왜 중국 황제가 정한 해 이름을 써?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고구려의 어떤 성격을 보여줄까? 화끈한 성격이야. 강하고 내가 스스로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인 거야. 여기에서는 중국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의식 자주성이라고 표현해. 광개토대왕이 지었던 해의 이름은 뭐였냐면 영원히 즐겁게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영질년? 영락이라고 했어. 쾌락이란 말 들어봤어? 네. 락자가 즐거운 거야. 쾌변은 알아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의 아들 얘기로 가보자. 장수왕의 장수도 어떤 뜻인지를 알면 길다 장자의 목숨 숫자.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 300살. 300살이요? 1000살. 1000살이요? 살 수 있는 데까지. 살 수 있는 데까지? 화성 가는 날까지. 화성 가는 날까지. 근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는 맞다, 그치? 2년 전에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예상 수명이 몇 살 정도였을 것 같아? 100살. 60. 83세 정도였대. 조선시대 때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60, 살까지 사는지 알아? 60. 30. 그러면 장수왕은 고구려 사람이잖아. 장수왕이 살았던 고구려 시대 때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 19세?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들. 23살에서 25살. 그러면 장수왕은 도대체 얼마나 길게 살았길래 장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60살? 70. 70? 80. 80? 60. 40. 40? 98세까지 살았어. 장수왕의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가야 되잖아, 보통은. 그 왕세자 이름이 조다였어. 근데 조다 왕세자는 아빠보다 조금 살았을까, 더 길게 살았을까? 조금 살았어. 그럼 왕이 돼봤을까, 못 돼봤을까? 못 돼봤어요. 못 돼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한 왕세자, 조다 왕세자, 조다 왕세자 해서 조다란 말 들어본 적 있어? 그 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야. 불쌍하다는. 너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말로. 자, 장수왕은 아빠가 넓게 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했다면 장수왕은 완전히 한강을 장악을 한 거야, 장수왕 때.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기쁜 일이 있어. 드디어 한강을 장악했다.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드디어 반에서 1등 했다. 아니면 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았다. 하면 그런 날에 뭐 하고 싶어? 일기 쓰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기록해놓고 싶지. 맛있는 데 가도.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에다가 글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생긴 게 충주에다가 한강 우리가 장악했다 하고서 세워놓은 게 충주 고구려비가 탄생을 했던 거지.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아까 분명히 왕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종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었어.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묘호라고 불러. 묘가 무덤이거든. 조나 종. 예를 들어서 고려세 때도 태조가 있고 조선에도 태조가 있는 거 알아? 알아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 조는 건국한 거고 종은 그냥 왕. 똑똑하죠. 맞았어. 고려시대 태조 하면 어떤 사람일까? 고려를 건국한 사람. 조선 태조라고 하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 이것도 맞춰볼까? 성종. 성은 뭐냐면 이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고려 성종이랑 조선 성종은 다 뭘 한 사람들일까? 초창기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서 그걸 어려운 말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체제를 정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왕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막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법칙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여러분 그냥 들어두기만 해봐. 왕자를 부를 때 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광해의 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영대 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아니 왜 다 똑같은 왕자들인데 누구는 세자, 누구는 군, 누구는 대군이라고 부를까? 제일 여기에서 왕자들 중에 각광을 받았던 인물은 세자야. 왜냐면 세자는 왕자들 여러 명들 중에서도 다음 왕이 될 아이로 선택된 애가 세자야. 맞아, 사도세자는 죽었지. 뒤주에 갇혀서 죽었어. 대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될 아이로 선택은 받은 건 아닌데 그래도 높은 왕자거든. 여러분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가 한 분씩 계시잖아. 근데 역사 속에선 그렇지 않았어. 진짜 첫 번째 부인에서 나온 아이를 대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여러분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을 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변 국가들을 부르는 용어 봅시다. 여러분 오랑캐를 호자라고 쓰거든. 여러분 오랑캐가 무슨 뜻인지 알아? 북방에 살았던 말 타고 사는 사람들 북방 민족을 오랑캐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여지인족도 있었고 이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밀잖아. 거란족도 있었고 몽골족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뜻하는 글자에 호자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 사람들이 썼던 물건이나 음식에는 호자가 들어가. 대표적인 게 호박이나 호두. 우리가 말 타고 다니면 호랑이도 그런 거예요? 호랑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면 뭐를 주머니에 넣어야 되잖아. 핸드폰 들고 다니다 떨어뜨릴 수 있잖아, 말 타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어. 그래서 주머니 뭐라고 불러? 호주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에 호자가 들어가는 거지. 호자가 들어간다? 오랑캐, 북방민족이랑 관련이 있구나. 일본은 여러분 무슨 한자로 부르는지 알아? 왜? 왜라고 불러. 그래서 일본 사신들이 머물렀던 상인들이 머물렀던 그런 숙소를 외관이라고 부르고 왜구는 일본 도적대들을 부르는 말이고 왜라는 뭔지 알아? 왜에서 쳐들어온 맞아. 일본이 일으킨 난리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왜랑 호자를 배웠어. 그럼 이거 무슨 글자일까? 임진왜란은? 일본이 난을 일으켰고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는데 위에 붙은 건 뭐야? 임진이랑 병자는. 임진년에 일본이 일으킨 난. 병자년에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라고 하는 뜻이죠. 드라마 속 인물이 누굴지를 맞춰봅시다. 자, 주말 저녁 제니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화면 속 인물의 대사를 듣고 제니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뭐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잭슨이 제니에게 화면 속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네요. 드라마 속 인물은 누굴까요? 마흔을 장복했으니 이제 고구려를 공격할 것이야!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다. 관여? 금초고? 정답입니다. 우리 배웠었지? 기억나죠? 요거 맞춰볼까? 이거 좀 어려워. 누구의 비석일까? 관계도대요? 뭐 보고 알았어? 비석? 연호를 영락이라 하였다. 영락이 무슨 뜻이었지? 영원한 즐거움. 선생님이랑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어땠어? 어려웠어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왕의 이름. 왕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뭘까를 생각을 한 거지. 장수는 어떤 왕이었지? 오래 산 왕. 광개토대왕은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이었고 앞에 있는 왕은 사실 근초고왕이나 소수림왕은 왕의 업적보다는 초고가 근초고왕의 이름이었어. 소수림왕의 소수림이 뭐냐면 소수림왕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 소수림이어서 소수림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역사를 조금 쉽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얘를 외울 대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기억을 하면 좋아요. 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 친구가 그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 외워서 얘기해줘? 아니지. 생각이 나잖아. 역사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냥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내가 알고 있는 영화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스토리를 기억하면 훨씬 기억에 쉽게 남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수업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